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 월봉 차트입니다. 막대기 하나가 한 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세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97년 말 IMF 경제위기, 두 번째는 2008년도 서프라임 경제위기, 세 번째는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때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 차례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동안 원달러 환율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갔다?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느덧 1250원까지 올라가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위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고점을 잇는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최근의 원달러 환율은 저항대 부근에 와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차트만 보고 환율을 결정하기에는 약간은 무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크해보고 향후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은 한국 경제 부진, 달러의 강세, 위안화 약세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경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한국 원화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 강세 요인과 위안화 약세 요인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달 연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 올릴 확률을 시장에서는 97.1%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0.75% 올릴 확률을 시장에서는 80.4%로 인식을 하고 있죠. 또한 7월 연준회의에서 0.5%나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을 시장에서는 77.8%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올립니다. 그런데 연준은 지금 공격적으로 세 차례 연준회의 동안 0.25 곱하기 3, 0.75가 아니라 앞으로 1.75%나 올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선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 5월. 5월달 화면을 보겠습니다. 5월달 기준금리를 0.5% 올릴 확률이 97.1%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랫부분을 볼까요? 하루 전에는 0.5% 금리를 올릴 확률이 99.6%였는데 지금은 소폭 감소된 97.1%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6월달에 0.75% 금리를 올릴 확률이 80.4%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이 수치는 91.1%였습니다. 금리를 한 방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이 91.1%에서 80.4%로 소폭 줄어든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월달을 볼까요? 7월달에 금리를 한 방에 0.5% 올릴 확률은 하루 전에 85%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8.8%로 소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준이 강하게 기준금리를 올리긴 올리지만 무언가 덜 매파적인 흐름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WTI 국제유가가 110달러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연준에서 강력한 매파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 위축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락다운이 점점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하이 락다운은 3월 말에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락다운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죠. 이것은 중국 일반 가정집 사진인데요. 여기 가정집 대문이 있는데 가정집 대문 앞을 파란색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데모하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중국에서는 확실한 자가 격리를 위해서 대문 앞을 철제 펜스로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 상하이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국 락다운이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락다운은 비단 상하이뿐만 아닙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락다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 차오양구는 25일 군의 일부 감염 확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약 15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임시 관리 통제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3월 말 상하이도 이런 식으로 봉쇄를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철제 펜스까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 철제 펜스까지 치면 정말 난리가 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제1의 원유 수요국입니다. 중국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하자 당연히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덜 매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경기 둔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생각보다 덜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살짝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둔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의 락다운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중국의 봉쇄로 인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도 반영하고 있겠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살짝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5월달 연준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준 위원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일은 며칠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측면에서 보면 달러 상승세가 살짝 주춤거릴 만한 요소가 있다? 원달러 환율이 진정될 법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로 상승할수록 위안화가 약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위안화 환율은 이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위안화 환율이 급속도로 튀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다. 위안화 환율이 더 튀면은 한국 증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중국발 락다운이 커지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위안화와 원화는 같이 움직입니다. 위안화 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 역시 약세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250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화 약세는 곧 중국에서 자금 유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상해지수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상해지수가 27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상해지수가 5%대 하락하면서 2020년 코로나 상황에 지수가 거의 근접해 버렸습니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증시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금융당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외화 지급 준비율을 기존의 9%에서 8%로 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외화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국 은행들은 고객이 예금으로 맡긴 달러를 더 많이 시중에 유통을 할 수가 있죠. 은행 자산 대비 1%만큼의 달러를 시중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고 그만큼 위안화가 시중에 덜 풀리기 때문에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민은행은 2021년 12월달 위안화 강세장에서는 외화 지준율을 7%에서 9%로 2% 올렸던 적이 있었죠. 이것은 위안화 환율 차트인데요. 바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 위안화 강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은 이를 걱정한 나머지 지준율을 인상하면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준율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위안화는 더더욱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이 실시하는 정책은 단순히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것은 실제 경제 상황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상하이에 이어서 선진, 베이징까지 락다운이 벌어지고 있죠. 이러한 락다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국의 위안화 약세, 이러한 위안화 환율 상승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월봉 차트를 볼까요? 그래도 원달러 환율 월봉 차트는 저항대 부근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안화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지라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나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언정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진정세는 찾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지 않는 한 원달러 환율은 급등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방향이 아닌 속도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파란색 한국 코스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코스피 지수가 2700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나 한국 증시가 반등할지라도 어라 이거 급등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잡기보다는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나와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실버, 골드, 블랙 라벨이라는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골드, 블랙 라벨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혜택과 더불어서 5월, 6월 두 달간 재테크 스터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월, 6월 매주 일요일에 총 8번 재테크 스터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저평가 가치주 고르는 방법, 장기 투자 방법, 단기 투자 방법,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자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시간을 가질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